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대 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과 또 공화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금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결렬된다는 실망감에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6월 1일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한계 지점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또 부채 한도 또 그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의 디폴트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의 디폴트가 된다라고 하면 뭐 국가부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 다가오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또 드라마틱한 반등을 하고 있고 미 선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좀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리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 한네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CBDC 관련주들 손풍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오늘 이제 그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뭐 1.62%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어제 시장 안 좋아도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거는 뭐 그 재료에 의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시장 반등 속에서 같이 상승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장 올라오니까 스무스하게 저점 매수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홀딩 후 상승하면 그때 차익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세 관련주인 글로벌 텍스프리 대응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중인데요. 지금 뭐 거래량 없이 상승 중입니다. 자, 이것도 오늘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저점에서 그냥 완만한 수급 정도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오늘 같은 상승은 아니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성우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우하이텍은 오늘 시장의 주도주로 지금 올라섰는데요. 오늘 지금 장중에 15% 넘게 급등 중이고 현재도 14%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어제 또 소개해드렸던 SL이 급등했고 오늘은 또 성우하이텍이 또 이런 급등을 또 후속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우하이텍은 오늘 전고점을 그 시세가 이제 갖다 붙여놓는 그런 상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메이저 수급 즉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전고점 매물 다 소화하고 윗골이 좀 달릴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다음에 나오는 슈팅이 진짜 슈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성우하이텍은 현재 이제 그 거의 1,700원, 뭐 1,500원 왔다 갔다 해도 더 가서 12,000원까지도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의 목표가 12,0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리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뉴스와 종목 집중해 보면 좋을지 첫 번째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뉴스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1,200조 규모로 또 한국 기업 참여를 희망한다라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또 윤 대통령이 우크라 영부인을 만나기도 했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 우크라 재건 시장에 진입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은 네옴시티보다도 규모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또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먼저 지금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한국도 지금 이제 서방 국가와 함께 지금 이제 군사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현재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면 재건 사업에 한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같이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조건부의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지금 전쟁이 진행되면서 주요 시설과 국토가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토목 건설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재건 사업 자체가 지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제 이제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영부인께서 이제 만나셨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보다 우크라 재건 조금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 선택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재건 관련 대장주입니다. 데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는 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13,0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데모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이제 토목 그리고 이제 건설 쪽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건설 관련주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도 당연히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된다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로서 현대 에버다임과 데모. 현대 에버다임은 제가 또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중복 추천하지 않기 위해서. 데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은 한 21억 정도 나왔고요. 이제 워낙 재작년에 많이 영업이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모는 이제 관련 수출이 현재 이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는 지금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데모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제 수급 들어온 이후에 오늘은 이제 살짝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지금 주도주도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바닥주로 이제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오늘 당장 급등보다는 한번 바닥주로 이제 트라이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이제 거래량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멀리 보고 가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는 목표 주가 16,800원 잡아볼까요? 네, 목표 주가 1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인 데모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6,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오늘의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두 번째 뉴스는 두산 수소버스 사업 도전한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라는 내용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수소산업 구축에 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보면은 수소 시장은 2050년까지 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조 달러면 이제 2,000조의 시장이 열리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2,000조 이상이죠. 자, 이제 국내 기업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50조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두산 또 로보틱스가 상장 예정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 쪽도 이제 과거에 이제 탈원전으로 인해서 그룹 자체가 많이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이 원전 그리고 이제 로봇 이후에 또 수소 사업을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이 또 로봇과 원전에 이어서 자회사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선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 좀 대형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종목이죠. 두산 퓨어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은 또 글로벌 연료전지 2위 기업입니다. 오늘은 1%대 소폭 밀리고 있고요. 29,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 영업이익은 32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뭐 흑자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연료전지 쪽으로는 그리고 또 수소 쪽으로는 국내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고, 이번에 이제 또 코오롱 글로벌과 수소 생산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두산그룹이 앞으로 이제 수소 버스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두산 퓨어셀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그룹의 또 수소버스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두산퓨얼셀 수혜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네, 두산 퓨어셀도 제가 이제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 충분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이제 오늘은 뭐 그냥 음봉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충분히 모아간다면 내용 나오고 다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얼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과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면은 정말 시장이 오랜만에 초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뭐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이제 금양, 이런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2차 전지주들이 고점에서 조정받을 때 여지없이 코스닥 시장은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특이점은 에코프로가 상승이 안 나오고 있고, 또 금양이 오늘 급락 나오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다른 섹터로 들어가는 그런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좀 기다렸던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 자리에서 저가 매수, 그동안 2차 전지에 가려서 못 갔던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도주, 그리고 이제 급등주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3시 40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너튜브 그리고 또 MBN골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동안 또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주들이 아닌 오늘은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만큼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장 마감 직후인 3시 40분에 공개 방송 참여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